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저는 그 다이어트가 있다면 다이어트 목표라면 그거를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얼만큼 반드시 영역을 가져오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업하는 영역, 유튜브를 하는 영역에서도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거 말고 나는 반드시 되게 만들겠다라는 그 의지에서 오는 방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꾸준함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내 다이어트에 가져오느냐 그리고 어떻게 내 삶에 가져오느냐. 그리고 처음에 마인드가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마인드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226만 명의 채널이자 또 이제 저와 같이 머니트렌드 2025 해서 이제 매년 이제 공조를 하고 있는 김작가TV 김도윤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작가TV 채널 운영자 김도윤 작가입니다. 네, 작가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머니트렌드 2023에서 지금 이제 세 번째 2025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덧 이제 벌써 3년 차가 맞아요. 됐어요. 아 근데 오늘이 좀 뜻깊은 게 이번에 이제 책이 나오고 오프라인에 이제 책이 깔리기 시작했거든요. 종합 순위 3위. 여러분 교보문고에 가시면 종합 베스트셀러의 이제 세 번째. 네. 그 뜻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라는 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트렌드 도서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많이는 나오는데 네.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뭐 책 내용도 그렇고 뭐 아마 뭐 이제 써주시는 분들도 네. 다들 뭐 이렇게 좋은 분들이어서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선택을 해주신 게 아닌가. 아무래도 또 불란님 채널의 이 이제 구독자 찐팬분들의 네. 하력 덕분에 종합 3위까지 오지 않았나. 아, 네. 근데 우리 그 다시 한번 하력으로 감사합니다. 1위까지 조금 더 노력해 주세요,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또 김작가 TV 채널에서도 또. 네. 많은 저희 또- 좀 구독자가 많지. 네. 하력은 좀 약해요. 뭐 그래도 여기서 저희 왜, 영상 개수로. 왜 우리 구독자들한테만 부담을 줘요? 네, 어쨌든 뭐 여러 분 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뭐 꼭 이런 책을 떠나서 네. 사실 이 책의 얘기가 이제 트렌드 아닙니까? 맞습니다. 요즘 완전 그냥 트렌드에 미쳐서 사는 남자입니다. 아, 어떤 트렌드에? 요즘 모든 이 뭔가 핫한 트렌드 다 하고 있잖아요. 테니스에다 러닝.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핫한 모셨습니다. 카페도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핫플레스 다 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우. 제가 오늘 한번 모셨습니다. 도대체 요즘의 어떤 그 젊은 네. 세대들이 왜 이거에 네. 이렇게 열광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네.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요즘 러닝 열풍인데 네. 또 제가 또 덕분에 러닝을 또 배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러닝 하고 있는데 네. 이 러닝을 엄청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 달에 얼마나 지금 뛰죠?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사진이 뜰 텐데 제가 매일 10km 뛴지 정확히 2달이 넘었고요. 아, 그러면은 매일매일. 네, 웬만하면? 매일매일 거의 웬만하면 예를 들면 오늘 10km 못 뛰면 그 다음날 20km 뜁니다. 그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로 잡힌 거는 9월 달에 323km 뛰었습니다. 네, 미친 듯이 열심히 뛰고 있죠. 야, 이게 지금 엄청나게 네. 힘들기도 하고 힘들죠. 사실 이걸 매일 한다는 거는 웬만한 이 열정 없이는 안 되는 건데 네. 혹시 왜 이렇게 러닝에 일단은 뭐 농담식 삼아 얘기하자면 여자친구랑 헤어졌더니 요즘 이제 시간이 남네. 아, 남는 시간 뭔가로 채워야겠다.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러닝을 하게 됐다라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본질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유튜브 하다 보면 네. 몇 년 됐잖아요. 네. 우리도 영상 많이 올리잖아요. 김작가 TV에서는 최근에는 한 달에 일반 영상 쇼츠 합치면 100개 올리거든요. 일반 영상 80개, 쇼츠 한 20개 정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나중에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약간 녹아내리고 있다라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그게 네. 또 살이 찌면 허리가 아프잖아. 네. 그래서 이제 체력적으로 뭔가 좀 관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는 또 유튜버니까 네. 또 화면에도 좀 그래도 좀 괜찮게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살 빼고 이거 중요하죠. 체중 관리, 다이어트, 미간상으로도 좀 이쁘게 보이면 좋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13kg 다이어트가 이제 식단도 뭐 같이 하긴 했지만 어쨌든 러닝이 이제 운동에서 사실 러닝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거는 이제 요즘엔 주 뭐 2, 3회 정도 하는 거라서 러닝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시작은 네. 그런 마음으로 했더라도 이제는 러닝이 재미가 있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300km 뛴다는 거는. 맞습니다. 러닝이 재밌나요? 일단 러닝을 처음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 불란님이랑 이제 러닝 할 때도 생각이 나는 게 불란님이 처음 저랑 러닝하고 제가 이제 불란님이 딱 몸이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안 뛰어서 그렇지 그냥 적당히 잘 뛰겠지 하고 그렇게 세게 뛰지 않았어요. 불란도 알 거예요. 지금 돌이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네, 뭐 뛰고 그날 4km 뛰었거든요. 그 다음날 병원에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족적 금약염인가 네. 그걸로 한 달 정도 운동을 이제 쩔뚝거리면서 쉬었었죠. 네. 그런데 지금 부일라님 이제 최근에 요 마라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밑에 요 사진 보면 이제 부일라님 이때 기록 몇 분 나오셨죠? 저 57분 때.
러닝이라고는 평생 하지도 않던 사람이 10km에 대해서도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그때마다 얘기했죠. 10km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걸어서라도 완주는 할 수 있다. 저기 보면 이제 세 번째 있는 분이 이제 박정호 교수님. 네. 박정호 교수님 체중이 좀 있으신 편인데도 완주 다 하셨거든. 근데 어쨌든 불란님도 이제 러닝을 하면서 네. 체력도 좋아지고 하지만 뭔가 감정적으로도 좀 좋아진 게 있지 않아요? 확실히 좀 뭔가 좀 스트레스랄까 뭐 이런 맞아, 것도 맞아. 좀 줄어드는 것도 있고 맞아. 그 뛸 때는 힘든데 뛰고 네. 나서 그 뭔가 뿌듯함. 약간 땀이 식으면서 뭔가 이 집에 들어갈 때 그 뭔가 그 성취가 있어. 성취. 어.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매일. 또 이제 뛰다 보면 이게 처음에 저도 음악을 듣고 뛸 때도 있는데 한 10km 뛰다 보면 이제 음악을 안 듣고 뛸 때 들리는 게 한강에서 뛰면 사람들이 없을 때는 제 발자국 소리밖에 안 들려. 그렇죠. 착착착. 이게 약간 뭔가 되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 제가 뛰면서 더 열심히 뛰게 된 계기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무라카미 하루키 네. 작가 있잖아요. 일본의 굉장히 베스트셀러 작가. 그분이 쓴 책 중에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분이 달리기라든가 소설가가 옛날부터 됐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대부터 소설가에서 재능이 있었던 게 아니라 30대 때 등단을 시작하고 이제 작가로서 살면서 이제 엄청 대중적인 사랑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힘들잖아. 이건 내가 오랫동안 글을 쓰려면 내 체력 관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분이 그 30대부터 러닝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그 책에 나왔던 내용 그 시점 기준으로는 매주에 60km, 한 달에 네. 한 200km 넘는 거죠. 그렇게 러닝을 하고 1년에 몇 번 정도씩 이제 풀코스 마라톤 나가고. 네. 그리고 그 책에서 나오는 문장이 제가 러닝을 더 열심히 하게 된 거랑 좀 이어지는데 그 책에 어떤 문장이 있냐면 무리를 해서 계속 달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걷는 쪽이 현명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풀코스 마라톤 얘기하는 거예요. 네. 힘드니까. 많은 주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다. 걸으면서 다리를 쉬게 한다. 그렇지만 나는 한 번도 걷지 않았다. 스트레칭을 하기 위한 휴식은 착실하게 취했다. 그러나 걷진 않는다. 나는 걷기 위해서 이 레이스에 참가한 건 아니다. 달리기 위해 참가한 것이다. 그 때문에 그 목적 하나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일부러 일본을 북녘 끝까지 날아온 것이다. 아무리 달리는 스피드가 떨어졌다 해도 걸을 수는 없다. 그것이 규칙이다. 만약 자신이 정한 규칙을 한 번이라도 깨트린다면 앞으로도 다시 규칙을 깨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레이스를 완주하는 것은 아마도 어렵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가 묘비명에 쓰고 싶었다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네. 그게 작가 그리고 러너 적어도 끝까지 걷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 달리기 책이지만 달리기 책을 넘어서 이분이 자기 직업 소설가라는 그 직업을 대하는 그러니까 끝까지 걷진 않았다. 한마디로 끝까지 나는 글을 썼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글을 쓰기 위해서 내 삶을 이제 조절하는 거고 내 삶에서 체력 관리 위해서 러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러닝을 하면서도 내가 앞으로도 유튜브라는 걸 영상을 앞으로도 매달 100개씩 올리고 하려면 이게 사실은 그냥 체력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힘들어지잖아요. 그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영상을 꾸준히 안 올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상을 꾸준히 올리는 것과 내가 매일 달리는 게 서로 약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로 둘 다에게 약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지금 저녁 9시 아니면 10시에 거의 여의도 쪽에서 여의도 한강공원 쪽에서 뛰고 이제 여기 사진에 나오는 박정호 교수님이랑 매주 월요일 날 네. 뛰고 이제 불란님이랑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또 뛸 때도 있고 러닝 대회도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10km 하프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저 읽은 그 네. 문구가 사실 어찌 보면 인생을 되게 관통하는 맞아요. 어떤 성공의 마인드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뭐 이분을 잘은 모르지만 저도 잘 이분이 모릅니다. 매일 뛰고 매일 글을 적는 그런 맞아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어떤 원칙이다 보니까 맞아요. 절대적으로 깨고 싶지 않다. 맞아. 이걸 깨는 순간 나는 뭐 어찌 보면 좀 늘어지고 무너질 수도 있기 맞아. 때문에 그걸 지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 아니면 뭐 작가 아니면 일반적인 직장인 모두가 사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 외에는 사실 매일매일 꾸준히 한다라는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재능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와중에 풀코스 마라톤 나가보면 저는 완주를 한 2번 해봤거든요. 처음엔 다 뛰죠. 인생이랑 똑같아. 다 열심히 해. 어느 순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한 30km 지점 지나가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 다리 온몸의 근육들이 주인한테 소리를 칩니다. 야이씨 그만해줘.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막 거냐. 경련 일어나고 막 그런 경련 일어나고 이제 왜냐하면 30km를 내 몸이 뛰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걸 견디고도 계속해서 뛰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제 마라톤 대회든 뭐 우리가 러닝을 하면서 뛴다라는 게 단순히 건강을 꼭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성공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성취를 할 때도 그게 거기서도 좀 작용되는 원리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러닝에서 어떤 거리나 시간이라는 걸
달성하면서 성취감을 얻는 그러니까. 것이 똑같이 인생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맞아요. 고통과 어떤 이런 걸 다 맞아요. 겪는 게 비슷하죠. 같은 어떤 구조라는 거죠. 불라님이 처음에는 5kg도 너무 힘들어하셔서 저한테 막 신발 뭐 사야 되냐 형. 정확하게는 2kg부터 2kg부터. 너무 그게 힘들었어요. 늘리더니 3kg, 4kg, 5kg. 전 그 모습 옆에서 봤거든요. 네. 불라님 진짜 러닝을 평생 안 하신 분.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8kg, 10kg인데 요즘에는 아마 불라님 뛰시면 5kg가 예전보다 더 빠르게 뛰었어. 너 그 족적 금약량 몇 달, 그게 올해 일입니다. 올해 상반기. 네. 근데 지금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뛰어도 다음날 안 아프실걸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5kg 정도는 약간 조금 좀 짧다 그런 맞아요. 느낌도 좀 들고 네. 한 6, 7kg는 뛰어줘야지 약간 맞아요. 느낌이 좀 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성공이든 뭐든 이게 다 한 방에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그렇죠. 사실은 이게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가지고 그게 맞습니다. 향상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거리가 늘어나고 거리가 늘어나다 보면 속도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내 마라톤 기록이 빨라지고 그러면서 내 삶에서 뭐 다이어트도 되고 내 삶의 성취감도 묘하게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럼 내 삶에서 다른 에너지가 생겨서 또 내 이 본업에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해서 요즘에 러닝이 트렌드인 것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러닝을 하고 네.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거고 네. 또 유행이라고 하니까 또 관심도 네. 가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어찌 보면 이제 혼자 뛰어도 되는 건데 맞아요. 요즘에 어떤 뭐 러닝 크루라든지 뭐 이렇게 네. 같이 뛰는 문화가 생기고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은 러닝 크루는 안 들어갔지만 네. 왜냐하면 이제 러닝 크루에 들어가는 순간 술자리고 많아질 것이고 네. 최근 SNL에 러닝 나온 거 보셨나요? 네, 봤어요. 그 러닝의 목적이 약간 주객 전도가 네.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남녀가 모이는 공간에서는. 그래서 저는 현재는 가입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좀 더 그냥 러닝에 혼자 뛰는 거에 이제 좀 집중하고 싶어서. 하지만 저를 받아주겠다는 뭐 여의도에서 아주 좋은 곳이 있다면 여러분 DM 보내주시면 제가 꼭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남자 크루입니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아니요, 보내지 마세요. 그럴 거면 저 혼자 굳이. 근데 이제 혼자 뛰는 것과 차이는 아무래도 혼자 뛰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늘 뛸 수 있죠. 네. 빠르게. 네. 근데 뛰다 보면 저도 러닝을 몇 달째 해보니까 외로워요. 외로움이 제일 있는 거죠. 이게 인생하고 비슷하네. 외로워요. 성공하려면 외롭거든요. 맞아요. 외로워요. 근데 네. 그 외로운 거를 좀 견뎌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크루가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불라님처럼 가끔 같이 뛰잖아요. 네. 반포 한강공에 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사진에 나오는 거. 여기에 박종호 교수님, 불라님 또 다른 분 계시고 한데 같이 뛰었잖아요. 같이 뛰고 사실 뛸 때는 같은 속도 뛴 건 아니잖아요. 출발점에서 같이 뛰고 마지막에 완주한 지점에 같이 인사하고 밥 먹고 한 거잖아요. 좀 덜 외롭다 생각이 들잖아요. 뭔가 좀 재밌기도 하고. 그러니까 러닝 크루 하면 아무래도 훨씬 더 재미는 있겠죠. 그리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누가 같이 뛰어주면은 내가 네. 힘들고 좀 포기할 때 맞아요. 약간 일종의 약간 PT 선생님처럼 같이 맞아요, 옆에서 뛰고 맞아요. 있으니까 나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맞아요. 들고. 그리고 러닝 크루가 좀 좋은 것 중 하나가 완전 요즘에는 좀 러닝 크루의 잘못된 점들이 SNS상에 많이 퍼지고 있고 실제로 러닝 크루에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도 일부분 사실입니다. 저도 많이 좀 목격한 것들이 네. 있고. 근데 좀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마라톤 대회를 나가 보시면 아니면 얼마 전에 기안84님이 나가셨던 마라톤도 보시면 예를 들면 시각 장애인 분은 그 자원봉사자분이 끈을 묶고 같이 뛰거든요. 네. 그냥 그런 분들도 어쨌든 그 페이스 같이 띄워주신 분이 있어서 이제 완주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러닝도 보면 이제 페이스 5분, 5분 50초, 뭐 5분 30초 이렇게 페이스 메이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뛰다 보면 내가 점차 속도가 조금씩 빨라져요. 그러니까 나 혼자 뛰면 그냥 외롭기도 하고 더 빨라지게 그렇죠.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죠. 약간 페이스 메이커나 러닝 크루는 PT 선생님, 그룹 PT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함께 하다 보니까 좀 더 내가 이제 걷고 싶어도 한 10명이 지금 뛰고 있는데 나 혼자 걸을 수는 좀 없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러닝 크루 문화가 이제 좀 잘못된 것들은 고쳐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도 바람직한 것도 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한번 러닝도 네. 이제 오래 하시고 해보니까 네. 러닝은 적극 추천할 만하다. 굉장히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골프는 라운드를 2번 나가봤어요. 그 연습은 거의 받진 않았지만 그다음에 테니스는 지금 제 친지 2년째 얼마 전에 준우승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지역 대회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고 그다음에 테니스 어떻게 보면 이제 3대 요즘에 트렌디한 운동이잖아요. 하는데 얼마 전에 첫 번째 골프는 제가 나갔는데 그때 이제 그 아시는 분께서 이제 결제를 해주셔서 제가 그날은 이제 돈을 안 냈어요. 네. 근데 두 번째 골프를 제가 이제 결제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이런 말은 그렇지만 전 또 너무 지나친 겸손은 거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소득이 작진 않거든요. 네. 근데 결제를 딱 하는데 한 3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 끝나고 뒤풀이 식사 이런 거 빼고 순수. 네. 물론 거기가 좀 좋은 골프장이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처음 딱 든 생각은 비싸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렴한 데를 가도 한 20 정도는 나갈 거란 말이죠. 10만
수만 원에 칠 수 있는데 많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전 그때 든 생각은 이게 요즘에 워낙 트렌디한 골프가 운동이긴 하지만 이게 젊을 때 배워주면 좋죠. 물론 시간도 있고 돈도 여유롭다면. 근데 굳이 젊을 때 내가 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아직 돈이 여유롭지 않은 시점에 굳이 그렇게 비싼 스포츠인 골프를 즐겨야 될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가가 오르고 주머니 사정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골프에서 테니스로 많이 왔습니다. 네.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의 장단점이 있어요. 골프보다 훨씬 역동적입니다. 훨씬 재밌어요. 근데 좀 단점은 그 예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장소가 또 코트 예약이 쉽지가 않아. 그다음 플러스로 테니스도 골프랑 마찬가지 되게 어려운 운동인데 차이가 뭐냐면 골프는 불라님 제가 얼마나 치는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우린 같이 나갈 수 있어요. 개인 문제가 없어요. 운동이니까. 불라님 공 치는 거예요. 네. 전 제 공 치는 겁니다. 근데 테니스는 얘기가 다릅니다. 불라님 공을 제가 받아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몇 번 안 쳐봤잖아요. 네. 일단 공이 날라오지도 않아. 내가 제대로 줘도 또 오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잘 치는 사람이 재미가 없죠. 그럼 잘 치는 사람 안 쳐주려고 하겠죠. 네. 그럼 못 치는 사람까지 치면 아예 공이 안 넘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이제 많이들 가셨다가 좀 약간 좀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플러스 거기서 이제 좀 잘 치려면 레슨을 받아야 돼. 그것도 만만치 않겠네요. 레슨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그것도 좀 오래 받아야 되고 한 최소 6개에서 1년 받아야 아이고. 돼요. 그래야지 랠리가 좀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제가 테니스 레슨 받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요즘 확실히 레슨 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많이 이 돈도 부담되고 받아도 실력이 많이 확확 줄고. 증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인구가 사실은 이제 러닝으로 많이 왔죠. 제가 요즘에 신문 기사 찾아보니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 신문 기사에 따르면 러닝 인구가 한 1,00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러닝의 장점은 러닝화만 있으면 됩니다. 이 옷이라든가 요즘에 이제 한국 사람들은 사실 동네 뒷산에 올라도 에베레스트산을 오를 수 있을 정도의 장비를 사고 시작하는 노스페이스는 입어야 그 되니까. 문화가 있긴 하지만 요즘 K2. 지금 사진에 나오는 불란님도 첫 마라톤인데 벌써 여러분 보세요. 선글라스가 있어요. 러닝용 선글라스. 저는 그래도 나름 10km 뛰는 러너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뛰었죠. 어쨌든 있는데 러닝용 선글라스도 있고 뭐 모자도 있고 사실 뭐 네. 티셔츠도 그다음에 바지도 있고 양말도 있고 다 한데 사실은 딴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거고 본질적인 거 딱 한 가지는 이제 그렇죠. 러닝화만 있으면 돼서. 사실 초보자는 네. 러닝화도 뭐 없이 그냥 막 2, 3km 맞습니다. 뛰는 사람들 맞아요. 그냥 운동화로도 시작할 맞아요.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참 러닝이 접근성도 좋고 뭐 맞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좋고 네. 거기다가 이제 효과도 확실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근데 영상을 보면서 근데 김 작가는 트렌드의 전문가는 아닌데 러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맞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 러닝만큼은 그 어떤 트렌드 전문가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매일 10km 뛴 지 거의 2-3달이 돼가요. 네. 그리고 플러스로 불란이 제가 러닝화 좀 많은 거 아시죠? 지금 러닝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정확하게 저 사진에 찍힌 게 34켤레예요. 34켤레. 제 차량에 2켤레 정도 더 있어요. 언제든지 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러는 거예요? 발은 두 개인데. 이걸 언제 다시 내려고 34개를 샀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일단 러닝화의 수명 주기는 한 500km거든요. 네. 500km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2달 뛰면 한 개는 날아가요. 네. 그래도 앞으로 한 10년? 몇 년은 뛰겠는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네. 일단은 이건 뭐 짧게 얘기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했었잖아요. 네. 유튜브에서 인생으로 처음으로 조금 큰 성공을 한번 해보다 보니까 그때 제가 뭐 카메라도 캐논도 있고 파라소닉도 있고 소니도 있고 뭐 후지필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불라님도 저희 채널 촬영 왔을 때 여기 이제 스튜디오 되게 잘 만들어놨고 카메라 잘 쓴다 얘기 느꼈었잖아요. 그게 왜 제가 그렇게 세팅을 완벽하게 할 수 있었냐면 저는 각종 브랜드의 괜찮은 카메라를 다 샀었거든요. 그냥 다 써본 거예요 직접. 네. 왜냐면 카메라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색감이 다르고 인터뷰에 적합한 카메라가 있어. 그걸 제가 몇 개의 카메라를 사고 팔고 해보니까. 하면서 왜냐면 카메라는 사고 바로 팔면 95% 정도 가격이 보존되거든요. 그러면서 딱 저희 최종 카메라를 찾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촬영을 할 때 확신이 드는 거야. 나는 지금 내가 직접 모든 카메라를 다 써보고 나에게 맞는 최종 카메라를 찾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로 쭉 가도 된다. 자신감이 붙는 거죠. 근데 러닝도 제가 시작을 했는데 몇 번 좀 해보니까 이거 너무 좋은 취미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평생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죠. 근데 평생 가져갈 거면 나에게 맞는 러닝화도 찾아봐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뭐 나이키, 온러닝, 뉴발란스, 호카, 아식스, 서코니 대부분 괜찮은 모델 다 사서 신어봤는데 좀 좋은 점은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좋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이거 다 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괜찮은 브랜드 찍어드릴 거예요. 네. 저희 경험 확실할 겁니다. 왜냐하면 3달 동안 러닝에 미쳤는데 심지어 러닝화 이렇게 많이 사고 뛰는 사람은 현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 많지는 거라. 않을 것이다. 근데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뉴발란스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뉴발란스 좋아요. 근데 전 뉴발란스에서 1080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네. 그것만 신으면 그게 제 복숭아뼈를 건드려요. 그게 4번이나 신었는데 네.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을 버렸어요. 왜냐면 그 신발은 아무리 남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아도 나랑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저한테 맞는 걸 딱 찾았는 거는 저는 이제 아식스 좋고 호카 요 2개 브랜드가 사실 제일 괜찮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대회 나갈 때는 이제 나이키는 사실 칼발이라서 칼발에 좀 특화돼 있거든요. 동양인에게 좀 안 맞는. 동양인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나이키에서 카보나 알파 플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너무 괜찮습니다. 그걸 딱 신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아이언맨 있잖아요. 네. 아이언맨 슈트가 착 감싸잖아요. 신발이 나를 싹 감싸. 딱 뭔가 빠르게 뛸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신발을 사신다면 물론 여러분한테 맞는 게 제가 말한 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그나마 좀 후보군을 좁혀드리면 아식스에서는 젤 카야노, 노바 블라스트, 슈퍼 블라스트, 그다음에 카보나로는 메타 스피드가 있는데 러닝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입문자분들은 대부분은 그러실 테니까. 예, 그런 분들은 카보나는 나중에 사도 됩니다. 실력이 조금만 붙으면 그때 뭐 신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은 여성분들 구두 신잖아요. 네. 구두 신는 게 건강에 좋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도 구두 신고도 어차피 자기 필요할 때 다 하거든요. 근데 카보나도 여러분이 사고 싶다면 내가 그리고 어느 정도 뛰는 사람이라면 한 컬러 정도 사서 신어보는 게 그걸 신는다고 다리가 막 부러지고 이러진 않아요. 자주 뛰면 문제인 네. 거지. 그 다음에 호카에서는 이제 마식스 클리프톤 요 신발 괜찮고요. 그 다음에 카보나에서는 나이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알파 플라이 3. 근데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도 사실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신발을 이렇게 많이 샀다는 건 여러분 모든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갔다는 거겠죠. 이 중에서 진짜 인기가 가장 많은 게 아식스입니다. 왜냐하면 아식스는 오프라인 매장에 가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델은 전 사이즈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제가 말씀드린 러닝화 모델 모든 사이즈 품절입니다. 모든 네. 모델.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일본에 갔다 왔거든요. 일본에도 갔어요. 나이키는 재고가 있어. 네. 알파 플라이 참고로 한국에는 재고가 없거든요. 네. 3가. 근데 일본에는 재고가 많아요. 근데 일본에서도 아식스는 대부분의 모델이 재고가 없어요. 사이즈에 특정 몇 개만 있고 그만큼 일본에서도 러닝화가 인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실 아식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협찬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디 아식스에 네. 저한테 협찬 PP에 김작가 TV 줬으면 좋겠는데 아식스란 모델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느낌이 있어요. 대부분 나이키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패션 브랜드 쪽에서는 네. 아디다스, 네. 그다음 뉴발란스 선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불라님한테도 제가 아식스를 처음에 굉장히 강력히 추천했는데 마지막까지 안 사셨어요. 네. 마지막쯤에 아식스 신으셨거든요. 근데 신고 난 다음에 제가 했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집에 신발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식스에만 손이 맞아요. 가요. 아식스 위주로 신어요. 어쩔 수 없이. 이상하게 아식스 이걸 뭐가 도전자를 말로 하기에는 저희가 러닝 전문가는 아니니까 신발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지만 손이 그쪽으로 가. 그러니까 동양인에게 맞는다는 게 뭔가 좀 막연하지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맞아요. 그런 게 그리고 좀 있어요. 불란님도 러닝화 카보나는 또 알파 플라이 3 좋잖아요. 네, 있긴 맞아요.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식스를 사라. 근데 물건이 없다. 네, 그거 어떻게 물건이 하는 겁니까? 없죠. 물건이 없어서 이제 가끔씩 풀릴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트렌드가 또 이어져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물건을 구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러닝이 인기인 것도 있는데 러닝을 안 요즘에 하는 사람들이 리셀러. 자꾸 사서 크림이라고 네. 거기 플랫폼 있잖아요. 거기서 파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떤 모델들은 거기서 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참 러닝이 인기가 많은 이제 러닝 또 막 크루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겨울 온다. 겨울이 한파와 함께 싹 다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에 지금 이제 10월이잖아요. 9월 달까지만 해도 너무 더웠는데 10월 달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요즘에 뭐 저는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 매일 뛰잖아요. 한강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춥거든. 네. 확실히 조금씩 줄어드는데 물론 겨울에는 좀 덜 뛰겠죠. 추운데 여러분 겨울에는 원래 테니스도 덜 쳐요. 추운데. 좀 원래 운동을 좀 조심해야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러닝 트렌드는 저는 테니스라든가 골프보다 오래 가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골프도 어쨌든 치지만 그 숫자가 뭐 러닝만큼 많을 수는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접근성도 그렇고. 테니스가 제가 알기로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100만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코트 수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러닝 그 트렌드가 온 국민에게 퍼지기까지는 쉽지 않았던 거야. 근데 러닝은 사실은 온 국민이 나머지 지금 앞서 말씀드린 테니스, 골프는 레슨 없이 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러닝은 사실 레슨 없이 그 누구나 갓난아기 때부터 커가면서 뛸 수 있잖아. 네. 걷거나.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고 단돈 10만 원 저렴하게는 정말 비싸게 30만 원 정도면 러닝화를 한 켤레 사서 내가 문만 열고 나가면 그러니까 플러스로 제가 생각할 때 솔직히 이 세 가지 운동 중에서는 저 세 가지 운동 다 좋게 생각하지만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장 가성비가 좋다는 게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도 있는데 플러스로 운동 효과가 가장 높아요. 왜 높냐? 그러니까 실제로 하게 되면 다를 수도 있는데 테니스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테니스 코트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코트에서 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골프장은 더 멀어요. 하루 날아가죠. 하루 날아가죠. 네. 그리고 하루 종일 뛰는 건 아니잖아. 사실은 골프는 스포츠보다는 좀 약간 취미라든가
여가, 문화생활에 좀 더 가깝다 생각하는데 러닝은 그냥 문 나가는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리가 허비되는 구간이 없어. 그래서 러닝 인구는 저는 더 늘어날 것이고 이게 늘어나는 거는 저는 너무 사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너무- 운동을 해야 된다면은 러닝을 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되게 효율적이고 맞아, 너무 아주 효율적이야. 뭔가 경제적이기도 하고 네. 뭔가 건강에도 좋고 사실 맞아요. 원초적인 운동이면서 가장 핵심이거든요. 맞아요. 유산소. 근데 또 재미까지 있다? 그러면은 네. 이건 뭐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도 뭐 적극 추천하는 맞습니다. 편이긴 합니다. 친한 사람들과도 손쉽게 좀 할 수 있어서 좋은 게 제가 부일라님한테 테니스 치러 가자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레슨을 안 뭐 받았으니까. 저는 안 해봤으니까. 네. 근데 러닝은 못 뛰는 사람들도 천천히 뛰는 거에 내가 맞춰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 종류의 이제 각 분야 다양하게 친구가 있는데 그분들과 다 같이 뛸 수 있는 스포츠가 사실 러닝 빼고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닝이 무서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5km? 아 너무 무섭다. 네. 10km? 아 너무 두려워. 10km는 아무나 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프 뭐 풀만 무서워한 게 아니라 10km부터 무서워하거든요. 10kg 쉽지 자 않죠. 여러분 제가 오늘 되게 재밌는 기록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뭐 최근에 너무 잘 뛰었냐 이게 아니라 지금 왼쪽에 보시면 2023년 6월 기록이에요. 작년이네요. 딱. 네, 딱 작년 1년 조금 더 된 거죠. 그때 기록이 10km에 1시간 24분이었습니다. 1시간 24분을 네. 10km에 뗐다.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만 하고 하다 보니까 살도 찌고 운동도 안 하다 보니까 체력이 진짜 저질 체력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이후로 그럼 계속 뛰었냐? 그게 아니라 그 이후로 안 뛰다가 올해 한 5월, 6월부터 살짝씩 뛰다가 7, 8, 9월에 본격적으로 뛰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록이 이게 지금 10월 23일 기록이거든요. 네. 47분 49초. 거의 37분, 40분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24분이라는 게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네. 있으니까 그냥 약간 좀 빠른 걸음. 1시간 24분 조금 여러분 그 뛴 게 아니라 네. 걷뛰라고 하죠. 네. 걷다가 뛰는 거고 네. 걸은 게 훨씬 많았다. 빨리. 그러니까 뭐 되게 천천히 뛰었다 정도의 맞아요. 느낌. 네. 헬스장에서 한 6, 7 러닝머신 한 정도. 6, 7 네. 가끔 9 그 정도. 9 갔다가 힘든데 6, 7 가고 그런 사람이 이제 한 1년 만에 그것도 본격적으로 뛴 거 3개월 만에 이 정도 빨라졌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정도까지 단기간에 빨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10km는 처음에 뛰지 마시고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네. 걷다 보면 나중에 뛰게 되고 뛰다 보면 더 빨라질 거고요. 여기서 또 재밌는 거 하나 밑에 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여기서 또 재밌는 거 한 가지가 참 그 러닝이라는 걸 시작하는 게 정말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인생의 취미라든가 내 직업을 선택하는 게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는지 모른다라는 게 이 사진에서 있는 세 명이 이제 부일라님, 네. 박정호 교수님, 그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없는 그 경제 읽어준 남자 김강석 교수님, 그 외에 또 주식계 슈퍼갭 이종윤 세무사님, 네. 또 다른 몇 분이 내년에 같이 2025년에 교토 풀코스 마라톤을 나갑니다. 네. 이게 정말 어떻게 웃기는 거냐면 저 빼고는 아무도 풀코스 마라톤을 만약에 제가 아니었으면 제 생각에 아무도 풀코스 마라톤을 평생 뛸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까지 나가서 근데 제가 교토 풀코스 마라톤을 신청을 했고 뭔가 거기서 해외에서 풀코스 마라톤 한번 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꼬시기 시작했죠. 한 명씩 꼬시기 시작하면서 다 같이 어떻게 보면 해외에 이제 뭐 술 마시고 놀고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좀 해외 나가는데 되게 건전한 목적으로 건강을 위해서도 뭔가 뛰는 거잖아요. 내가 러닝을 시작하는 게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주는 거고 여러분이 러닝을 시작하고 뭔가 좋은 거를 하는 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 영향을 끼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네. 전 정말 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 모임에서는 김 작가 따라 다 같이 풀코스를 뛰는 거고 저도 부일라님이 하는 어떤 좋은 취미나 활동이 뭔가 있으면 계속 듣겠지 이야기 듣다 보면 나도 한번 해보면 안 될까? 그러면서 사람이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좀 좋은 뭔가 취미든 여가든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게 그리고 그 즐기는 사람 옆에 있는 게 내 삶에서 전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저는 내년에 일본에서 마라톤 뛰고 있을 때 되게 신기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만약 단체 사진을 또 찍는다면. 사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내가 무언가를 되게 좋아하고 잘하고 그런 것들을 또 주변에 또 전파하기도 하고 맞아요. 또 주변 사람들한테 또 좋은 영향을 또 받기도 하는 거라서 사실 어떤 이 사람 간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러닝이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맞아요. 당장 그냥 내 몸에도 너무 좋고 맞아요. 스트레스 이런 것들 다 없어지고 맞아요. 부일라님도 러닝 시작하고 요즘 술 많이 안 드시잖아요. 거의 뭐 안 먹고 있죠. 왜냐하면 술이 생각 안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만큼 뛰어서 힘들게 뺀 거라서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건강해지는데 건강을 다시 좀 이렇게 맞습니다. 내려놓는다는 맞아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저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러닝 한번 취미 붙여보시면 좋을 것 추천합니다.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러닝하고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사실 네. 다이어트 같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러닝이 뭐 좋아요라고 해서 뛸 때 뭐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하면 좀 확실하게 좀 살 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해요. 실제로 어떤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굉장한 도움이 되죠. 일단 올해 제가 러닝 본격적으로 한 지는 이제 3개월이고 올해 제가 13kg, 83kg까지 나가다가 지금 70kg, 네. 13kg를 감량했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운동과 식단이 있으면 제 인생의 경험치와 많은 의사분들이 저 김작가 TV에서 건강 콘텐츠가 많으니까 이야기 종합해 보면 사실 식단이 한 7, 8이긴 합니다. 그리고 운동이 한 2, 3. 그래서 그러면 운동이 훨씬 안 중요한데? 훨씬 식단이 중요하니까 식단만 할 거냐고 할 수 있지만 인생에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 대부분 서로가 관련이 있습니다. 러닝을 열심히 하면 집에 들어와서 술을 드실 것 같으세요? 잘 안 먹게 됩니다. 건강식을 찾게 되죠. 그래서 이 러닝을 하는 게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여러 가지 돈을 내고 하는 것도 많죠. 요즘에 약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보다 가장 가성비 좋고 훨씬 건강하게 내 살을 빼는 게 아닐까.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네. 좀 뛰잖아요. 뛰고 네. 집에 오면은 약간 좀 입맛이 돌아. 더 먹고 싶어. 막 그래서 야식 네. 먹게 되고 막 이런 적들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초기 증상이죠. 금단 증상 같은 겁니다, 여러분. 몸이 금단 힘드니까. 증상.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올해 한번 13kg를 빼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한 3주차 좀 지나니까 혼자 있을 때는 지금 거의 식단을 완벽하게 하거든요. 네. 그 맛이 또 적응되다 보니까 지겹지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 다이어트에 관해서는 훨씬 더 심층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자료를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아마 다이어트에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 사실 이 다이어트라는 것도 그렇고 뭐 네. 러닝도 그렇고 다 몸에 다 좋은 거지만 네. 사실 쉽지 않고 그렇게 맞습니다. 하려면 노력과 고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다 맞습니다. 포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굳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이어트에 관련해서 이제 자기 개발해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과거에 굉장히 몸무게를 많이 뺀 적이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30대 중반에. 그래서 뺏는 경험이 있어서 그거를 자기 개발 때 강연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그 강연에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면 비포 애프터가 엄청 나거든요. 제가 정말 강연 나갈 때 이제 괜찮은 강연료를 받으면서 네. 했던 그 강연을 오늘 여기 불란님 채널에서 무료로 좋습니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또 새해가 곧 오잖아요. 새해 목표로 사실은 다이어트가 3순위 안에 항상 들어갑니다. 거의 뭐 영어 탑이죠. 공부, 항상 탑이죠. 다이어트 네. 뭐 몇 가지들이 있죠. 네. 보시면 이제 2015년 당시인데 뭐 네. 건강한 몸 만들기, 연애하기, 취직, 뭐 내 집 마련, 대학 합격 이런 것도 있는데 다이어트가 거의 항상 1위죠. 네. 이때가 아니더라도 2015년 봐도 16년, 17년 봐도 건강 다이어트예요. 그럼 다이어트가 1위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대중적인 게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토익이 중요할 수 있는데 누군가 영어 시험 이미 그렇지. 졸업했을 수도 있고 하다 네. 보니까 평균으로 데이터로 가게 되면 결국엔 다이어트 1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다들 실패를 하기 때문에. 실패라니까 다시 한번 또 새해 다잡자. 2024년에 다이어트 실패했으니까 2025년 되면 또 다이어트를 결심을 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12월 1월 달에 헬스장이 거의 그렇죠. 매해 수익의 대부분을 그때 봅니다. 그래서 헬스장 같은 사업을 결심 사업이라고 해요. 결심을 해서 내가 큰 마음을 먹고 헬스장 결제하고 2월 달이 되면 포기하고. 이제 작심삼일이니까 포기하고 이런 건데 대부분 새해 결심이 성공할 가능성이 여러분 8%. 8%다. 그 말은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이어트가 성공할 가능성도 8%, 실패할 가능성은 92%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92%인지 제가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요. 네, 좋습니다.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그래도 가장 본질에 가깝지 않을까. 네. 이것만 세울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목표 다이어트, 내년에도 목표일 다이어트. 사실 또 이게 다이어트와 인생의 성공과 자기개발은 또 이어져요.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참고로 좀 부끄럽지만 네. 이게 좀 뭐 문제가 된다 생각하시면 좀 어둡게 내보내 주셔도 됩니다. 이게 30대 중반에 제 몸이었습니다. 이 당시 몸무게, 제가 태어나서 최고 몸무게 한 84kg. 84. 제가 여러분 키가 크지 않습니다. 네. 171.7 정확하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런 몸이었어요. 요 따위 몸인 거죠. 심각하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어쨌든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약간의 썸을 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물어봤죠. 술을 먹다가 너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냐? 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 첫 번째가 재밌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건 합격. 그 술자리에서 내가 그래 좀 재밌으니까. 두 번째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 하나가 난 몸 좋은 남자가 좋아. 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봤죠. 이런 쓰레기 같은 몸을 가진 저기기에. 근데 그 친구랑 잘 되든 안 되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전 그런 건 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그런 정도는 안 되더라도 노력은 해야 된다. 왜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게 진심이라면 그 사랑에도 전 자격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사랑학 개론이 되고 있는데 여튼 넘어가고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배 내밀고 찍은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약간 배를 내밀고 찍죠. 네. 근데 171.7에 84kg는 엄청난 비만이에요. 그래요. 거의 이제 180이신 분들은 90 한 5kg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내밀기도 했지만 사실 옆에 보세요. 옆에는 여러분 뭐 옆을 어떻게 내밀 거야? 옆은 내밀 수가 없어요. 튀어나온 거 봐요. 흔히 말하는 이티형 뭐. 네, 그렇죠. 팔다리는 가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하는 거 끝판을 찍자.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네. 난 제대로 한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다이어트잖아요. 두 번째가 아니야. 다이어트에서 멈출 수 없어. 식스팩을 난 만든 거야. 네. 식스팩에서 멈출 수 없어. 바디 프로필까지 촬영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죠. 그래서 제가 200일간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때 200일간 철저한 식단 조절, 네. 꾸준한 운동, 운동에 대한 관심 및 지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많은 분들이 김 작가까지 뭔가 대단한 거 얘기해 줄 것처럼 하더니 야 그것만 있으면 됐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 여러분 봅시다. 과연 연예인이라고 뭐가 다를지. 연예인분들 한때 유명한 식단이 이제 인터넷에 핫하게 돌았어요. 이런 거 있었어요. 네. 시스타 소유님 요렇게 드시고요. 강소란 요렇게 드시고요. 그 다음에 에일리님, 네. 항정음님, 아이유님 이렇게 드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설현님 이렇게 드세요.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야 근데 살면서 못 봤던 다이어트 식단이네. 이거는 너무 비싸서 내가 진짜 다이어트 못하겠다 생각한 게 있나요?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이어트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식단과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진 않아. 모르지 않아. 우리 다 알고 있어, 우리가 다 사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이게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 철저한 식단 조절을 위해서 저는 10대 식품을 정했어요. 자, 단백질은 닭가슴살. 네. 제가 직접 쪘습니다. 그 다음에 계란. 탄수화물은 고구마, 바나나, 현미밥. 비타민은 방울토마토, 브로콜리, 파프리카, 양파. 이렇게만 먹었어요. 거의 200일 동안 다르게 먹은 날이 있지만 거의 한 90에서 95%는 이렇게만 먹었어요. 정말로. 쉽지 않은데 이걸 쉽지 새끼를 다 않죠. 먹은 거예요. 쉽지 않죠. 이렇게만 거의 먹으려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꾸준한 운동을 위해서 막 식단표와 운동표를 짰어요. 막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막 다 찾아보고 다 짠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운동에 대한 관심 및 지식을 위해서 제가 운동 관련된 책을 20권 정도를 사서 봅니다. 제가 모든 분야에 시작할 때, 그리고 이거는 모든 자기 개발에 해당되는 건데, 여러분이 뭐 작가가 책을 되고 봐야 싶다, 된다. 그다음에 뭐 유튜버가 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 중 하나가 어떤 새로운 분야에 시작하면 전 그 분야의 책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를 10권씩 20권을 사요. 그게 그 분야를 내가 짧은 시간에 가장 가성비 있게 배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저는 교육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문가를 내가 만날 수 없으니까. 다만 남들과 달랐던 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다이어트 하는데 실패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 요즘에 다이어트 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너 요즘 식단 관리하는데 안 빠져라고 하거든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지키지 않아서. 지키지 않아서는 너무 당연한 거고, 본인들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어서 뭔가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간식을 먹을 때도 조금 내가 조심할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조심하고 있고 내가 줄인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내 실제 팩트를 왜곡시켜. 사실은 잘 못하고 있지만 막 잘하는 걸로 나는 착각하고 지금 있고. 커피 마실 때도 원래는 뭐 달달한 거 마시는데 달달한 거 줄여서 라떼를 먹으면서 하나 줄였어요. 네. 근데 뭐 거기 간식을 하나 먹는다는 거. 근데 나는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나는 원래 달달한 거 마셨는데 라떼를 줄였으니까, 그거를 아메리카노 줄였으니까 난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착각을 하는 걸 없애줄 수 있는 게 기록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기록이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다이어트에서 여러분 사실 다이어트만큼 인생에서 변수가 없는 게 없습니다. 불란님 유튜브 하시죠? 맞습니다. 네. 책도 내시죠? 불란님이 너무 잘해서 유튜브 해요. 그 다음에 책도 냈어요. 불란님만 잘하면 무조건 그거 잘 되나요? 아니 안 될 수 있죠. 안 될 수 운때가 또 있죠. 맞아야죠. 운때도 맞아야 되고, 그 동일 시기에 예를 들면 책이라고 하면 너무 대박 책이 나와. 우리 흔히 영화 같은 거 나오면 엄청난 대박 영화 나오면 그거 피해서 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변수가 나한테 영향을 끼치니까. 근데 운동은 여러분, 다이어트는 너무 심플합니다, 사실은. 사실 누가 강제로 내 입에다가 이렇게 뭐 집어넣지 않는 이상 인풋과 아웃풋이 확실해요. 안 빠지면 내가 먹은 것이다. 인풋은 내가 먹은 거고, 네. 아웃풋은 내가 운동으로 뺀 거예요. 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직장 회식이나 이런 것까지 다 여러분 끼어들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내가 그래도 통제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게 사실 모든 자기 개발에서도 유용하지만 자기 다이어트에서도 굉장히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데, 저 같은 경우 그 당시에 먹었던 걸 다 사진 찍었어요. 일단 다 사진을 찍어서. 왜냐하면 거짓말 할 수 있잖아. 네. 내가 나 스스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그 당시 10평짜리 오피스텔에 살았는데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신발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붙여놨어요. 왜냐면 운동 마치고 딱 들어오면 바로 체크하려고. 그 신발장에 이제 기록표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거 깨끗한 버전 보여드릴게요. 날짜, 체중, 체지방률, 헬스 몇 시간 했는지, 조깅 몇 시간 했는지,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 빼기, 총 운동자 특이사항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 당시에 제가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면 사실 몸무게를 진짜 많이 뺐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몸무게가 되게 좀 작게 나오는 건데, 이때 보시면 계속 살이 빠지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2.2잖아요. 0.5, 0.6, 0.4, 마이너스 여기 1.0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왜곡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때가 추석이 있었어요. 네. 자 보세요.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거의 열흘이잖아요. 네. 이때는 6일만 했는데도 2.2kg 빠졌잖아. 열흘 동안 저는 심지어 추석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추석 음식 많죠? 전부터 시작해서 먹어야 될거 송편부터 저 안 먹으려 노력했겠죠. 네. 노력한 거야. 근데 내가 기록이 없었으면 나는 이번에 안 먹으려 노력했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근데 제가 기록을 다 했잖아요. 아까 여기 사진에. 네, 네. 많이 먹었어요. 아니 많이 먹지 않았어요. 다만 평소에 안 먹던 걸 먹었던 거예요. 팥빙수를 먹었어. 팥빙수 먹고. 우유를 좀 마셨어. 네. 빵을 좀 먹었어. 그 외엔 먹지 않았어. 근데 평소에 늘 안 먹다가 이때 먹으니까 몸무게가 안 빠져. 많이 안 빠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가 기록이 없었으면 나는 진짜 추석 때도 진짜 안 먹고 열심히 했는데 나는 살찌는 체질인가 봐. 실제로 열심히 하긴 했지만 조금 놨던 몇 번이 그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게 영향을 거군요. 준다는 거죠. 이때 보세요. 마이너스 0.6이죠. 과도한 스낵. 가도 안 쓰네. 왜냐면 체지방률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기록이 되니까 인풋 아웃풋이 딴 게 없잖아. 내 것밖에. 그러니까 명확하게 제가 이걸 딱 해서 100일치를 했었죠. 100일치를 하고 제가 그때 이제 정리해 보면 나머지 후반 100일을 제가 운동 시간 정확하게 평균을 내려보니까 100일 동안 183시간 운동하고 아이고, 거의 하루에 2시간씩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조깅 491km, 윗몸 일으키기 23,430km. 일일 평균 운동량을 친다면 1시간 54분, 조깅 네. 5.1km, 윗몸 일으키기 244개. 100일 차에 아까 그 쓰레통 몸이 요렇게 됐죠. 괜찮은 그러니까요. 몸이잖아요. 이 정도면 훌륭하죠. 네. 150일에 아이고. 스펙이 나오네. 200일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200일에. 이거 진짜 여러분 뽀샵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요. 정말 제가 거의 제대로 만든. 왜냐하면 그러니까. 뽀샵을 했으면 몸을 더 키웠겠죠. 그러니까 이게 식단을 네. 이렇게 200일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맞아요. 사실 대단한 건데. 이때 이렇게 비포 애프터 나왔는데 이 결과가 어땠냐면 제가 정확한 기록도 가지고 왔습니다. 제 몸에 남아있는 체지방량이 3.1kg, 체지방률 5.7%. 야, 진짜 낮다. 저거는 진짜 어려운 건데. 체중 26kg 감량했고요. 체지방률 25kg 감량했고 최종 체지방률 5.7%. 이 정도는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이병헌 님이 한창 제일 몸 좋을 때 네. 그때 체지방률과 좀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연예인급이죠. 정말 미친 듯이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바디 프로필을 제대로 찍었습니다. 그러게요. 제대로 찍고 지금은 절대 여러분 이런 몸이 아닙니다. 헬스장 명예의 전당을 명예의 전당. 명예의 전당. 명예의 전당에 올랐어. 명예의 전당 오를만 하잖아. 그렇지. 이게 명예의 전당인 거야? 네. 아니면 뭐 이게 좀 놀리려고 매기는 하는 거야? 건가? 근데 이 좀 매기는 거 명예의 아니야? 전당에 오른 거 가지고 저희 PT 선생님 했는 말 뭔지 아세요? 앞으로도 그 이후로도 이 정도를 넘어서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정도는 없을 왠지 것이다. 아세요? 애프터가 훌륭한 게 아니야. 비포가 너무 쓰레통이었거든. 처참했으니까요. 비포를 같이. 제가 그때 어느 정도 운동했냐면 여기 영상이 나올 텐데 네. 그냥 뭐 운동 진짜 열심히 했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정말 이 일반 사람들이 하기 힘든 운동의 영역도 나오죠. 열심히 했죠 이때. 이게 행잉 레그레이즈라고 되게 힘든 거거든요. 풍차 돌리기. 쉽지 않네.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몸 좋은 했죠. 남자가 좋아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 중요한 건 거야. 여러분 내 진심. 저는 반드시 그 사람과 결론적으로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인생이 되게 중요한 가치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너무 웃겼던 거는 제 이야기가 그 당시에 되게 핫했던 최고의 성형 다이어트라는 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올라갔어. 거기 올라갔어요. 좋아요 2187개. 여기 댓글에 웃긴 것도 많아요. 댓글에 막 이제 세월 얻은 듯. 완전 와 이거 완전 다른 사람. 이게 제일 네. 웃겼어요. 와 땡땡발. 젊어지신 거 봐. 진짜 인간 승리네. 힘들다는 걸 알기에 멋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이제 키도 커지고 털도 없어지고. 털 없어졌노. 원래 근육생 털 빠지는 않는데 여러분 왁싱한 겁니다. 털 전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재밌는 게 한 친구의 이상형이 되고 싶어서 운동을 한 거잖아요. 그냥 한 남자의 진심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다이어트를 하더니 바디 프로필을 찍더니 그다음에 명예의 전당에 오르더니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저는 무언가 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KBS 아침마당에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저 다이어트 페이스북 저기 올라가서 아니 올라가고 제가 다른 데서 요 주제를 강연을 했는데 거기에 KBS 아침마당 작가님이 계셨어요. 너무 재밌다. 아침마당에 나와서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아침마당이 지금 탓하지만 그때는 뭔가 작가 강사분들은 꼭 나가고 싶은 거기 나가야지 내 이제 몸값도 올라가고 많은 강연도 불러주고 여기 올라가고 이 진심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이게 또 더 갑니까? 저는 진짜 너무 인생의 한 번의 선택을 진심으로 한 게 어디까지인지 참 대단하다 생각했는 게 제가 그 당시에 네이버랑 다음에 인기 검색 그때 뭐 실시간 검색 이런 거.
이 아침마당 때문에.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9위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지만 네. 그때만 실시간 검색어 오른다라는 거는 대단한 정말 거죠. 대단한 스타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네이버 다음에 검색어 오른다는 게 너무 큰 거였는데 그냥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상형이 되고 싶은 그 마음 대부분 그 소리는 듣지 우리가. 너 어떤 사람 좋아하니? 네. 이게 듣잖아. 근데 달랐던 거는 난 정말로 그 말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되고 안 되고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이어지고 그 이후 외모도 굉장히 제가 2008년 증명사진, 2010년 증명사진, 2012년, 14년, 16년, 이거 지금 2017년. 거꾸로 돈 거 아닌가요? 아, 약간 동차. 벤자민 버튼인가? 벤자민 버튼이 시간을 거꾸로 간 것처럼 거의 인류의 발전사가 이렇게 되듯이 저의 외모도 굉장히 더 훌륭해지고 네. 외모가 좋아지다 보니까 옷 맵시도 옷도 더 딱 맞는 걸 찾을 거죠. 네. 그 이후로 이제 소개팅 할 때도 요즘 좀 괜찮더라고. 내가 그때 원했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게 새로운 되는 사람, 거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어쨌든 더 좋은 사람이 된 거잖아. 네. 괜찮아 보이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근데 지금까지 말한 건 다 아는 거고 진짜 뭐 비법 없냐 생각할 수 있죠. 여기 이제 다이어트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다이어트에 실패할까요? 아무래도 뭐 좀 의지가 약해지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보통 의지박약이라서.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네. 그 다음에 집 밖은 위험해서. 그 다음에 뭐 술을 마셔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운동이 너무 귀찮아서 땀 흘리는 게 싫어서. 배달 음식이 너무 시켜서 먹기 편해서. 요즘에는 이제 언제든지 시킬 수 있으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 동시에 다 틀린 말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불란님 말씀하신 30년 만에 의지 내가 30년을 살아왔다면 30년의 삶으로 만들어진 게 지금의 내 몸인 거잖아요. 그 몸을 내가 하루나 한 달의 의지로 이길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 또한 사실은 틀렸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이유 식단, 내 의지박약 뭐 기타 이유 다 맞지만 사실 정말 정답은 아니에요. 본질적인 더 본질적인 원인이 거 있어요. 아니에요. 왜냐?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진짜 이유는 두 문장을 말씀드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요거 한 단어로 정리해드리면 반드시 영역이 아니라서요. 내가 지금 비만이에요. 근데 내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있어요. 살을 안 뺐다고 해서 우리 헤어지자. 갑자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비만인데 살이 많이 쪘는데 빼고 싶지만 못 빼고 있어.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불란님 회사 직원인데 불란님 너 살을 못 빼고 싶어 했는데 못 뺐구나. 너 해고야. 그럴 수 없어요. 내가 학교에 갔는데 성적을 받아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너 비만이네? 너는 성적을 B로 줘야 되겠다. A 줄 거야. 이러지 않잖아요. 네.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란이 성실하다고 생각하세요?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네, 약간 좀 다르겠죠.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아마 수만 명에 수십만 명이 계실 텐데 내가 성실하다 손 드신 분 정말 나 성실하다 손 들어보세요. 아마 대부분 손 안 들 거예요. 한 10에서 20%. 근데 여러분이 성실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학교랑 직장 얘기해 드렸죠. 여러분 맨날 지각하시나요? 학교에 술 먹고 아니면 직장에 야근하고 회식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출근 안 하시나요? 학교에 출석하러 가죠. 우리는 대부분 성실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 전문대학교든 4년제 대학교든 다 출석을 하잖아요. 왜? 그게 뭔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건가요? 무슨 말이냐면 안 하면 내가 졸업을 못 하잖아요. 안 하면 출석이 페널티가 미달되면 있다. 성적을 안 좋아해. 네. 그러니까 내가 술 먹고 아무리 힘들어도 최소한의 출석은 체크하죠. 그리고 내가 회사 여러분 술 먹은 다음날 그 다음에 주말 끝나고 월요병 왔을 때 출근하고 싶어요? 대부분 하기 싫잖아. 네. 솔직히. 근데 하잖아요. 왜? 무조건 해야 되는 네. 얘기거든. 이거는 여러분이 의지를 넘어선 무조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의지 박약이라 이런 것들이 맞지만 틀렸다고 하는 게 단순한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다이어트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생존. 여러분이 학교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대학을 가서 졸업한 이유는 내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이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거 대부분 열심히 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는 이유는 내가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밥을 먹고 살려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자랑은 또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최소한의 출석, 출근은 해야지 회사에서 근태로 인해서 나에게 마이너스를 주지 않으니까. 페널티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이어트는 식단과 운동 너무 다 중요하죠. 근데 식단과 운동 의지를 넘어서 반드시 무조건 해야 하는 생존의 영역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 당시에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이상형이 반드시 난 되고 싶었다. 그 사람과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한테는 그게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건투 선수들 그 다음에 스포츠 이제 스포츠에서 격투기 종목들은 헤비급과 웰터급과 이게 체급이 나뉘잖아요. 왜냐면 네. 체급에
체급에 따라서 사실은 체급이 낮은 선수가 체급이 높은 사람이 거의 이기가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파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수들이 어떤 것을 하냐면 평소에는 그렇게 체급이 낮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체급이 뭐 한 90kg 나가면 근데 그 나갈 수 있는 대회가 80kg까지야. 그러면 대회를 2주에서 일주일 앞두고 개최랑 직전에 80kg 직전까지 무조건 떨어뜨립니다. 네. 그리고 개최한 직전이 끝나면 다시 찌워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는 파워가 없거든. 컨디션이 제대로 컨디션이 아니거든. 다시 찌워서 파워를 늘려서 원래 컨디션 나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힘들게 살을 빼는 거잖아요. 개최량 측정에 실패한 여러분, 권투 선수는 없습니다. 왜냐? 프로라면. 링 위에 올라가는 프로라면 개체량 측정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 나는 그 링 위에 올라가야지 나의 잽을 날릴 수 있거든. 나의 스트라이크를 날릴 수 있거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저는 그 다이어트가 있다면, 다이어트 목표라면 그거를 하면 말고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얼만큼 반드시 영역을 가져오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업하는 영역, 유튜브라는 영역에서도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거 말고 나는 반드시 되게 만들겠다라는 그 의지에서 오는 방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꾸준함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내 다이어트에 가져오느냐, 그리고 어떻게 내 삶에 가져오느냐. 저는 유튜브 시작할 때 2018년 10월 29일에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부터 저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불라님 잘 알겠지만 그 당시에 거의 지원금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공모전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이제 크리에이터들 지원해 주는 거. 물론 제 사비도 드리고 해가지고 거의 한 2천만 원치 질렀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유튜브는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었거든요. 나는 반드시 이 유튜브라는 판에서 성공한다. 그 의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실패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세상에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처음에 마인드가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마인드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반드시 무조건 생존의 영역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방법을 찾을 때는 특별한 방법은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쿵푸 팬더 네. 장면이죠. 네. 쿵푸 팬더에서 이제 마지막에 원에 나온 그거 장면인데 맞아. 막 비법을 찾죠. 그 안에 비법이 있는 거예요. 쿵푸의 이제 세계 최고의 네. 무술가가 되는, 딱 펼쳤더니 쿵푸 팬더 얼굴이 나오는 거야. 그때 쿵푸 팬더가 표정이 뭔가 깨달음을 얻는. 저는 그게 이거랑 똑같다 생각해요. 특별한 방법을 찾지 말라. 여러분의 노력을 특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노력을 특별하게 만들려면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무조건 생존의 영역으로 가져와야지 그 노력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저희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까 러닝에서 말했던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네. 어떤 그 논리와도 또 이제 일맥상통하는 게 맞아요. 있네요. 사실 저는 이때 다이어트에서 어떤 한 여자에게 사랑받는 남자가 되고 싶어서 했는데, 이게 제 삶의 유튜브에도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에 제 다이어트에도 영향을 끼쳐서 아침마당에 나갔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러닝 최근에 하는데 매일 10km 뛰잖아요. 저희 이런 습관과 태도가 어느 날 갑자기 땅 해서 매일 10km 뛰어야지, 매일 10km를 2달 넘게 뛴다라는 게 그리 뭐 단순한 문제는 그럼요. 아니잖아요. 근데 네. 그때의 한 번의 도전, 한 번의 성취, 한 번의 보상이 저에게 그 성취의 보상의 열매의 달콤함을 가져왔고, 그게 다른 영역을 유튜브를 할 때도, 그 다음에 러닝을 할 때도. 그래서 저는 지금 러닝 기록이 47분인데 10km에 올해 연말까지 하면 40분 초반대, 네. 못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 의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시크릿과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네. 간절히 바라지만 안 하면 맡기는 건 네, 없는 건데,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절히 바라면서 네. 그걸 계속해라. 맞습니다. 매일매일 쌓아가라.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조건 영역을 가져오신다면 여러분의 다이어트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삶의 목표도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요 콘텐츠 괜찮지 않나요? 네. 좋은 얘기입니다. 이게 네. 모든 얘기를 다 합쳐보면은 결국에 어떤 성공의 어떤 맞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이거 김작가 TV에서 하려고 했는데, 네. 전에 저 여기 와서 부자 공식도 여기서 한번 했잖아요. 맞아요. 여기 불란님 채널이 워낙 좋은 채널이라서 여기서 처음에 항상 하게 되네. 네. 저는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그 나는 몸이 좋은 남자가 좋아요라고 네. 말했던 분이 궁금해집니다. 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잘 살고 있을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지금은 아무런 마음이 없습니다. 이러고 있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게 만든 그 사람은 그래서 도대체 어떤 그분에게 사람일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본인의 인생을 변화시켜줬죠. 바꾼 거네요. 어찌 보면. 바꿔줬으니까. 그분 때문에 어떤 이런 계기들도 많아졌고.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연락처를 안다는 얘기인가요? 당연히 연락처와 카톡이 남아있죠. 그렇군요. 주고받는다가 아니라 네. 아주 가끔씩 이제 같은 지인들이 있어서 보기도 하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의 어떤 이 얘기가 관통하는 내용은 네. 결국에 이제 매일매일 꾸준히, 대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맞아요. 될 때까지, 아예 시작부터 맞아요. 된다고 될 때까지 하겠다고 생각하는 맞습니다.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사람이 대량률이 높겠습니까?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량률이 높을까요? 이거는 뭐 사실 뭐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인데.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그러면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내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서 너무 열심히 했어요.
있어요.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모두가 열심히 해서 다 성공한 건 아니니까. 근데 결과가 실패라 해서 꼭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다 실패한 건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 그 과정을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는 실패했어도 여러분의 실력 자체는 업그레이드 돼 있을 네. 거거든요. 그 실력이 업그레이드 돼 있으면 그 노력이 다음번에 반복되면 그 다음번에는 성공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성공이냐 후회냐를 맞습니다. 얘기하기보다는 좀 이제 과정을 딱 봤을 때 이게 맞아요. 후회가 없게. 맞습니다. 난 정말 후회 없이 열심히 했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과는 다시 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잖아요, 몸이. 돌아왔다가 다시 뺐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몸이 이게 살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했던 그 과정이 맞습니다. 내 몸에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다른 거에서 또 성공을 계속 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좀 같이 좀 고민도 많이 해보시고 네. 해서 좀 인생에 좀 반영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지금 영상 보면서 요 다이어트 이야기가 이제 이 책에 있을까봐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뭐 다이어트 비법을 트렌드 책에 담을 수는 없잖아요. 네. 이 책을 기반으로 어쨌든 여기 나왔는데 그래도 여러분 시청자분들에게 곧 새해도 밝고 하니까 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또 그래도 어쨌든 저희 채널도 재테크 채널이고 네. 또 재테크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 뭐 이제 투자 이런 것도 좀 마지막으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 네. 최근에 뭐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계시고 네. 뭐 테슬라 뭐 이런 것도 맞아요. 투자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뭐 그런 얘기 한번 해주시죠. 사실 이렇게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자산일 수 있잖아요. 테슬라도 성장주고 비트코인은 뭐 많은 분들이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김 작가는 김 작가는 원래 투자를 굉장히 위험하게 하시는 분인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불리함도 아시지만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네. 사람이 보수적인 걸 떠나서 투자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건 제가 테슬라와 비트코인에 투자한 이유가 머니트렌드 2025 요 책에 담긴 했는데 그 중에 일부 문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투자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잘하는 영역이 할 수도 있지만 잘하지 못하는 영역이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자산의 일부를 활용해 테슬라 주식을 사고 비트코인을 투자했습니다.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저를 보면 엄청난 수익을 바라는 투자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보단 제가 하는 일이 자율주행 및 코인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자율주행과 코인으로 어느 정도 가고 있지만 제 전문성은 다른 분야이기에 적어도 내가 노동으로 번 돈 중에 일부는 그쪽으로 보내서 돈이 저 대신 일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투자의 진정한 의미 중 하나일 테니까요. 인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 달에 영상을 쇼츠 20개 뭐 일반 영상 80개 한 달에 100개 정도 올리고 있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시대는 사실 자율주행으로 점차 이거는 진짜 가고 있고 코인의 시대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자율주행을 간다고 해서 내가 지금 뭐 전기차를 만들어서 자율주행 뭐 부품을 만들어서 그럴 수 있는 역량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뭐 코인을 갑자기 만들고 뭐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이제 유튜브라는 시대에 유튜브를 탔던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직 기획이라는 일부 역량이 편집이라든가 촬영이라는 이런 다른 PD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유튜브 세상에 제가 뛰어들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뛰어들어서 그 유튜브 트렌드가 한창 밀려올 때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작해서 2020년에 동학기미 운동 우리나라에 일어났을 때 제대로 바람을 타서 지금 네. 구독자 226만 명의 김작가 TV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율주행과 비트코인에 제 직접 몸을 담을 수 없다면 제 자산 중에 일부는 어느 정도 투자는 해놔야지 네. 나중에 벼락거지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서 좀 내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고 물론 이 제가 투자한 금액이 작은 금액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테슬라와 비트코인에 투자한 금액이 지금 내일 당장 빵원이 된다고 해도 제 삶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멘탈은 굉장한 문제가 생길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제가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는 없어요. 제가 사놓은 집에도 영향을 주는 게 없고 제가 먹고 사는 거에도 없는 정도에서 제 나름대로 좀 큰 금액을 투자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잘하는 영역에서 보통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예를 들면 반도체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반도체를 훨씬 더 잘하니까 반도체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단점 중 하나는 많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잘하는 영역에 투자한다 얘기를 하시죠. 너무 맞는 말씀을 생각해요.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조금 아쉬운 거 한 가지는 그 기회가 왔을 때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반도체가 매년 핫하지 않고요. 2차 전지가 매년 핫하지 않고 네이버 카카오가 매년 핫하지 않아요. 매년 아니 몇 년 주기별로 핫한 섹터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내가 좀 타려고 한다면 매년마다 바뀌는 섹터를 바꿔 탈 수는 없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시대의 방향주 뭐 자율주행이든 뭐 메타버스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한 가지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일단 그 중에 일부에 좀 돈은 태워야 되지 않을까. 왜냐? 내 몸이 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다만 내 몸이 가지 못하는 만큼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이라면 거기에는 그걸 다 잃어도 내 자산에 너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수준에서 투자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지금 투자를 했고 테슬라는 수익을 좀 본 상태고요. 비트코인은 이제 본전 정도 그러면은 생각하고 이거는
계속 들고 가실 생각입니까? 이것도 뭐 어느 정도 뭐 팔든지 뭐 사실은 해야 되지 않을까? 비트코인은 안 본 지 좀 됐고요. 네. 저는 참고로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알트코인은 딱 한 번 뭐 몇백만 원이었나? 그거 빼고 사본 적도 없고 최근도 그렇고 앞으로도 절대 생길 생각도 없고 비트코인만 좀 어느 정도 사놨고 불량님 제가 몇 개를 가지고 네. 있는지 아시지만 그 이후로는 더 산 적도 없고 더 판 적도 없어요. 그리고 요즘 잘 보지도 않아요. 제 본업. 그러니까 저는 좀 중요한 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투자소득이잖아요. 네. 우리 많은 분들이 투자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죠. 저도 거기 맞춰서 하고 싶은데 결국 내가 어느 정도 그나마 통제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와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책의 마지막에 제가 적었던 내용도 이런 게 있는데 워렌 버핏 할아버지님이 주주총회 하잖아요. 주주총회 할 때 한 소녀가 되게 귀엽게 물어요. 보통 어른들이 그렇게 물으면 되게 싫어하실 텐데 막 이제 소녀가 막 이런저런 뭐 지금 경제는 어떻고 뭐 패드는 어떻고 얘기하다가 그래서 뭐 사야 돼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네. 빵 터지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네 몸값을 높이는데 투자하려. 그거는 그 누구도 너에게서 가져갈 수 없단다. 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도 이제 불라님 투자를 하시지만 불라님이 부동산 상승기를 만들 수 없어요. 아 그렇죠. 하락기도 만들 수 없어요. 근데 다만 불라님의 실력이 있으니까 하락기 때 남들보다 잘 버틸 수 있고 상승기 때 남들보다 더 잘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상승과 하락 자체를 만들 수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불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뭐 유튜브도 있고 책도 있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관련된 근로와 사업의 영역이잖아요. 그거는 그 시장이 힘들어도 불라님이 미친 듯이 더 노력하고 새로운 뭔가 아이템을 발굴하면 불라님의 소득은 더 높아질 수 있죠. 네. 많은 분들이 저는 투자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투자의 영역에서는 어쨌든 내 몸이 못 가는 영역에는 투자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내 근로와 사업 소득을 높이는 데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거에는 일종의 좀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죠. 약간의 분산을 좀 하면서 맞습니다. 이제 약간 리스크도 좀 방어도 하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할 맞습니다. 수 있겠네요. 오늘 이렇게 김도현 작가님과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뭐 네. 러닝부터 뭐 다이어트 그리고 네. 이제 뭐 투자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사실 이제 뭐 오늘 얘기가 하나로 좀 관통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어떤 특별한 원칙을 정확하게 좀 정하고 맞습니다. 그거를 꾸준히 절대 타협하지 말고 네. 매일매일 노력해라. 네. 그러면은 결국에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성공에 조금이라도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맞습니다.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해 주신 것 그렇죠.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키워드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아니면 무조건 사면 말고 안 사면 말고가 아니라 무조건 머니 트렌드 2025 함께 오늘의 하시면 키워드는 저는 몸이 좋은 남자가 좋아요. 이거 아니었나. 결국에 그게 혹시 썸네일 그렇게 바뀌는 나를 거예요? 만들었다. 그게 나를 만들었다는 얘기인 걸로 저는 정리가 됐는데요. 아니 그럼 그 이후에도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을 때 그분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항상 최선을 다하고 살면 조금씩 더 내 인생이 네, 바뀐다. 맞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김 작가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